식당에서 거지 세트가 유행한다? 미슐랭 식당도 줄줄이 폐업 중. 디플레이션 찾아온다는 중국. 일본보다 심각하다는데 진짜일까? 디플레이션 공포가 몰려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끔찍할 거라는데요. 바로 중국 이야기입니다. 중국 상황 대체 어떻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지 봤더니요, 청년들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신의 이력서를 티셔츠에 프린팅해서 입고 다니는 취준생도 있고요, 지하철역 벽면에 구직 광고를 내는 취준생도 있다고 합니다. 특정 청년들을 지칭하는 신조어도 생겼는데요, 란웨이와 오리가 썩은 아이라는 뜻입니다. 구직을 못해서 부모 경제력에 기대 살아가는 청년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고학력 백수를 부르는 용어로 많이 쓰인답니다. 중국이요, 청년 실업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7월 청년 실업률은 17.1%에 달합니다. 심지어는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마저 연봉이 절반 넘게, 심하면 3분의 1로 깎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 소비시장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식음료 매장들이 연이어 폐업 중입니다. 2023년 폐업한 음식점은 136만여 곳이었는데요, 올해는 상반기만 이미 105만 곳을 넘겼습니다. 심지어 최고급 미슐랭 식당이 임대료를 체납하고 야반도주를 했다는 소식도 안타깝게 들려옵니다. 大家好,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6년째 유학 중인 하이린입니다. 요즘 중국 거리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던 곳이 한두 명밖에 없다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자주 가던 잘 나가는 쇼핑몰들도 폐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중국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내놓는 식당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 메뉴들을 SNS에서는 지온구에, 즉 가난뱅이 세트라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경제적 자유가 적은 젊은 사람들에게 실용적인 식사 방법으로 떠오르면서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제 중국인 친구들도 오늘은 어디서 할인을 하니 어디에서 밥을 먹어야 된다 라며 위챗을 보내주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중국 SNS에서는 가난뱅이 식사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떠돌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맥도날드에서 원뿔원 세트를 받아서 먹고, 목요일에는 KFC에서 크레이지 목요일 할인을 받아서 먹고, 금요일에는 버거킹 반값 할인 등의 할인 정보를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원이라는 여행 유튜버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 상하이에 나와 있고 KFC에서 거렁뱅이 메뉴를 판매하고 있다 해서 상하이의 한 KFC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주말 특가 메뉴라고 하는데요, 시면 이게 햄버거 3개를 고를 수도 있거든요. 이건 솔직히 혼자 먹을 양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4개를 선택하는데 총 29.9위안 한국 돈으로 6,000원밖에 안 해요. 와, 엄청 싸다. 이제 잘 먹는 남성이 와도 충분히 배부를 양이고, 진짜 더 이상 배불러서 못 먹겠습니다. 중국은 1978년 경제 개혁 및 개방 후 연간 두 자릿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급성장해온 나라잖아요. 그러나 올해는 1분기에는 5.3%, 2분기에는 4.7%를 기록하면서 중국 정부가 낮게 잡은 올해 목표치 5%에도 달성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국 경제 지표를 보니까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3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활황과 수축 상태를 알아보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연속으로 기준치 50을 밑돌면서 경기 수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는 팬데믹 이후 중국이 회복하면 다시 경기가 살아날 거라고 기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중국이 이렇게까지 위기에 처한 이유는 대체 뭘까요? 먼저 팬데믹 후유증과 미중 갈등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은 팬데믹 당시 공장, 주거지는 물론 아예 도시 자체를 전면 봉쇄하는 선택을 했는데요, 철통 폐쇄가 경제 둔화와 부채 증가 등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과의 무역 갈등도 격화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글로벌 기업이 많아지게 됐는데요,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중국 수출 산업에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둘째, 감소 중인 중국 인구도 문제입니다. 인구수는 2022년, 2023년 연속 감소했는데요, 2022년보다 2023년 출생자 수는 54만 명 감소했습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어요. 인구가 줄면서 노동력은 부족해지고 거기에 고령화가 가속하면서 사회복지 비용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주르륵 미끄러져 내려가는 중입니다.
70개 주요 도시 주택 평균 가격은 2019년부터 내림세인데요. 7월 기준 1년 전보다 신규 주택은 5.3%, 중고 주택은 8.2% 하락했어요. 그런데 이 집값 하락이요, 중국인들한테는 엄청 충격일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에게 부동산은 의미가 좀 남다르거든요. 중국에서 부동산이 차지한 비중을 보면요, 부동산 시장은 중국 국내 총생산의 약 25에서 30%고요. 중국 가계 자산 중 주택 비중은요, 약 70%에 달합니다. 사실 원래 주택은 모두 정부 거였거든요. 정부가 아니면 주택을 사고 팔 수가 없었는데요. 경제 성장과 도시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주택 공급의 한계를 느끼게 된 거죠. 결국 정부는 개인, 즉 개발업체도 주택을 사고 팔 수 있게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데요. 국영은행과 국가보증대출에 기대 대형건설 프로젝트가 많은 일자리를 가져다 줍니다. 중국 정부도 부동산 개발이 국가 경제를 쉽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중국에서는 부동산이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서 번영의 상징이나 다름없게 된 거죠. 그런 중국 부동산이 왜 이렇게 큰 위기를 겪고 있느냐? 먼저 개발업체들의 심각한 과잉 투자를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분양 후건축 제도가 한몫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A단지 피분양자들에게 선수금을 받아서 B단지 부지를 매입하고요. B단지에서 조성한 돈으로 다시 C단지 부지를 매입하는 식입니다. 개발업체의 과잉 투자는 주택 열풍과 함께 집값을 상승시켰는데요. 그런데 이게 또 너무 과도하게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유럽 금융저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베이징, 상하이, 선전 주택가격이 평균 6배나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꺼트리기 위해 2020년 개발업체를 향해 회심의 일격을 날립니다. 부채 비율 높은 개발업체의 은행 대출 및 대출 연장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개발업체들은 돈줄이 막히니 대출금이나 채권 상환이 어려워지겠죠. 결국 2021년 말 중국 건설사 중 자산 규모 1위였던 헝다가 3천억 달러가 넘는 부채에 대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고 마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0조 원에 달하는데 한국 정부 2024년 예산이 약 657조 원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액수인 거죠. 부동산 개발업체가 무너지자 개발업체에 돈을 빌려준 곳들도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빚더미에 앉은 지방정부가 큰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채권 발행이 어려운 지방정부는 국유토지 사용권을 팔아 돈을 끌어왔거든요. 땅값이 비쌀수록 지방정부 수입이 많아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으면서 지방정부 수입도 뚝 끊겼겠죠. 게다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으로 막대한 부채를 축적한 상황이니 31개 지방정부 중 30곳이 적자를 내게 됐습니다. 지방정부의 부채는요, 2022년에는 GDP 규모의 76%까지 치솟았고요. 올해 상반기 재정수지 결손액은 약 372조 원에 달합니다. 지방정부의 부채 폭탄이 결국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거죠. 세계 경제 규모 2위에 해당하는 만큼 중국발 경기 침체 위기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분에 많이 쓰이는 철광석 시장도 큰 타격을 입었어요. 철광석을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호주는요, 건설이 중단되고 철광석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하락하자 연방 세입 감소와 재정 적자 확대에 직면을 예상할 정도라고 해요. 중국의 덤핑 수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소비력이 약해진 자국 소비자에게 팔지 못한 물건들을 헐값에 수출을 하는 건데요.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이 풀리면 기존 시장이 타격을 받겠죠.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해 여러 나라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매기는 중입니다. 명품 시장도 울상입니다. 중국인들이요, 예전에 쇼핑 위주의 단체 관광을 즐겼다면 요즘은 인기 명소를 찾아 인증사진을 찍으며 즐기는 개별 관광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품 시장계 큰손 중국인들의 소비력이 줄어들면서 캐링, LVMH, 롤렉스, 리치몬드 그룹, 스와치 그룹 등 명품 기업들이 매출에 타격을 받은 거예요.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자동차 분야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포르쉐,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을 보유한 독일은 제조업 생산이 급감해 경제가 위축될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화학업체와 철강업체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그리고 중국인 소비 비중이 큰 LG 생활건강, 신라호텔, 신세계 등의 업체들도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중 수출로 성장해온 한국 경제에도 큰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많은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지원하는 등 노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부동산 거품을 키워온 경제 주체들이 각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중국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여러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을 규제하는 나라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기대감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